원자재를 알면 경제의 흐름이 보이죠. 매주 금요일 원자재 랩 코너에서는 원자재의 모든 것을 살펴봅니다. 인베스팅닷컴 김수연 이사 함께합니다. 이사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다고요? 아주 잘 지냈습니다. 네, 아주 잘 지냈다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.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오렌지 관련한 얘기를 했었습니다. 이제 곡물 쪽으로 이제 몇 가지 좀 더 다뤄볼까 했었는데, 자, 오늘은 뭡니까? 오늘은 원자재 중에서 다 통틀어서 네. 저희 일상생활에 가장 근접해 있다. 뭐 10cm의 아메리카노 이런 노래도 있고 네. 샵에 내 입술 따뜻한 땡땡처럼 커피처럼? 아 너무 바로 맞추셨다. 네, 아니, 좋아해요. 저 이 노래 좋아합니다. 네. 제 샵 시대 사람이어서. 그렇죠. 네. 샵 시대 사람. 네, 샵 시대 사람. 해시태그 아닌가요? 네, 네, 내 입술 따뜻한 커피. 그럼 커피입니다. 그렇죠? 네. 우리나라도 커피 공화국이라고도 할 정도인데요. 그렇죠. 엄청나게 많이들 마시고 있습니다. 네. 이 관세청에서 실제로 이 조사를 해봤더니요. 커피를 수입해온 이래로 역대 최고치를 꼽고 있고요. 뭐 전년 대비만 해도 11.5% 이상 늘어났는데 네. 우리 돈으로 우리가 얼마나 마실까요? 8,100억 원어치의 커피를 수입해서 마시고 네, 있습니다. 그렇죠. 뭐 성인 한 하루에 뭐 한 잔, 한 잔 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한 3잔 마시거든요. 제가 한 3잔. 이 중에 일부는 이제 네. 소장님이 드시는 걸로. 제가 안 네. 드시는 분 것까지 좀 마시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, 커피의 이름은 커피가 아니었다고요, 원래? 네. 네. 뭐였습니까? 제가 원래 일본에 잠깐 갔었을 때 네. 코히라고 커피를 불러가지고 맞아요. 엥? 네, 코히. 엥? 코히라고 합니다. 네, 그랬잖아요. 음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유래가 또 카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카파, 또 다르게 카화라고 부르기도 했더라고요. 카화. 네, 원래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카파라고 부르는 이제 고원 지대가 있었는데 예. 이제 그때 이 사슴이 빨간 열매를 따먹고 막 이렇게 활기를 되찾아가지고 막 뛰는 걸 보고 각성이 된 거군요. 그렇죠.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따와서 약용으로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네. 맞아요. 네. 그래서 시작된 게 에티오피아의 카파 열매. 네, 맞습니다. 맞나요? 네, 빨간 열매, 커피나무. 네. 힘이 났다. 그 이슬람 쪽도 마십니까? 커피를? 그렇죠. 아까 말씀드렸던 카화라고 했던 말이 예. 커피라는 뜻도 있지만 또 이제 술이라는 의미를 양쪽으로 가지고 있는데요. 카화가? 네, 예. 이슬람교에서는 이제 술이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네. 그거 대신해서 커피를 또 즐겼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아, 그렇습니다. 커피가 힘을 나게 한다는 표현보다는 진짜 각성을 좀 맞아요. 시키죠. 졸릴 예. 때는 진짜 최고잖아요. 예, 그쵸? 졸릴 때라든가 이렇게 처질 때는 꼭 마셔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마시고 있고, 네. 그래서 원자재로서의 커피 가격도 급등 상승세를 하고 있다. 완벽한 커피가 원자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실질적으로 뉴욕에서는 뭐 이런 거래는 언제부터 좀 시작이 됐나요? 네, 거래는 이제 1979년 12월부터 커피 선물이 거래가 됐었고요. 예. 네,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기준으로만 했을 때 연초 대비해서 22% 상승을 했고 지난 1년 동안에는 62% 상승세를 할 만큼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도 꾸준히 커피 수요가 늘어났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약 60% 정도라고 하니까 최근에 있었던 그 곡물 가격의 뭐 거의 평균 정도의 상승률은 탔네요. 그렇죠. 커피가. 왜냐하면 뭐 네.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만큼 실물 경기 우리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니까 네. 커피값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 그래서 네. 원자재 가격도 이렇게 올랐다 볼 수 있겠죠. 그렇습니다. 네. 곡물 중에서 많이 오른 거 뭐 110%짜리도 있지만은 맞아요. 60%도 최근 1년이면은 잘 올랐다. 그럼요. 예, 꽤 많이 뭐 좋았다. 평균 이상이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역대적으로 한번 우리가 커피 가격이 폭등했던 시절을 한번 패턴들을 보겠습니다. 한 3번 정도의 아주 급등 구간이 있었다고요? 네. 커피도 이 차트를 아주 길게 늘어놓고 봤을 때 보면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았나 이 정도면 네. 하늘 정도로 왔다 갔다는 했지만 네. 이제 평균치는 좀 비슷하게 흘러갔는데요. 네. 그 중에서 이제 1980년대 이후로만 봤을 때 네. 1985년
2월에 파운드당 2.6달러를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. 예. 이때 이제 콜롬비아 서부에서 이제 화산 폭발이 좀 일어나가지고요. 네. 사람들의 또 이런 인명재해도 상당히 이제 많았는데 이때 이제 커피 작황들이 다 이제 죽어서 앞으로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애널리스트 우려가 많았고요. 이때 거래소에서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서 이때 가격이 팍 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역시 이제 공급 쪽의 이슈였었고요. 네. 또 언제 있었습니까? 그리고 두 번째는 1997년 5월인데요. 네. 이제 뭐 77년 이후로 3달러를 돌파한 사례였는데요. 예. 이때는 또 브라질에서 이제 서리가 일어나면서 작황 문제가 있었고요. 예.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이제 2011년 4월인데, 이건 최근인데요. 네, 가장 최근인데 네. 이때는 이제 수확 문제랑 수요 증가가 있었습니다. 이제 뭐 예전에는 커피를 막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았었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더 많이 마시게 됐는데 이제 중국, 브라질, 인도네시아, 인도 이런 중산층이 점점 많아지는 국가에서 커피 수요가 확 늘어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, 케냐, 콜롬비아 이런 나라에서 커피를 많이 들이기 시작했는데 네. 이제 콜롬비아 수확량이 한 3년 정도가 그 당시에 좋지가 않았었고 또 브라질에서도 뭐 기후 문제나 여러 가지로 작황이 좋지가 않아 가지고 수요 대비 공급이 좀 타격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. 그렇죠. 특히 2011년 이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이 부를 굉장히 축적하게 되지 않습니까? 네. 네, 그때 많이 또 이런저런 것들을 먹으면서 실질적으로 에그플레이션들이 많이 나왔었던 이제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근데 최근에 보면 어떤 뭐 공급 부족, 코로나19 때문에 공급 부족이었을까요? 아니면은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네. 왜 이렇게 많이 지금 최근 상승은 한 건가요? 네, 뭐 아무래도 달러 약세, 이제 달러를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달러가 네. 약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소프트 커머디티 쪽이 전부 다 오르는 성향이 있었는데요. 네. 뭐 한마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회복되니까 일반 소비재 소비도 당연히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올라갔다. 그리고 뭐 브라질, 태국 이쪽에서 가뭄이 이제 이어나면서 예. 아무래도 그쪽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. 그 공급 쪽에도 문제는 있었던 네, 거였네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가격 상승이 나왔는데 뭐 커피 본격적인 우리 기업 얘기하기 전에 커피 얘기 좀 더 나누면 뭐 종류도 있다고요? 네. 네. 아니 근데 우리 소장님 커피 전문가. 커피 되게 잘 마시고 잘 아실 것 같아요. 네. 제가 네. 많이 마십니다. 그렇죠. 잘 몰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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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비카, 로부스타 이렇게 들어보셨죠? 아라비카는 좀 들어본 것 같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 아라비카가 이 전 세계 산출량의 70% 그리고 로부스타가 30%를 차지하고 있다.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면 더 다른 종류들이 있지만요. 크게 네.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.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원산지도 다를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일단 뭐 아라비카 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진한 풍미와 향, 저희 네. 좀 진한 걸 좋아하잖아요. 네. 네,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. 뭐 아라비카는 동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, 탄자니아, 케냐 아하, 이런 네. 쪽, 중남미에서는 브라질, 콜롬비아, 과테말라 이런 쪽인데 네.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코이카에 근무를 했을 때 네. 코이카 사무소가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맛있는 원두를 갖고 작은 선물로 주셨던 걸로 또 추억이 생각이 나는데요. 그럼 김수현 이사 이제 그때 좀 굉장히 좀 높아졌겠네요. 커피의 그때, 네. 그 안목이. 그때 네. 이제 잘은 몰라도 네. 뭐가 더 맛있구나 이런 거는 눈에 많이 띄어가지고 예. 아 너무너무 좋았던 추억이 납니다. 네. 네. 저도 막 그런 브라질에서 온 분들 얘기해 보면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커피가. 그 예. 커피 한 봉지가 되게 이제 사서 카페에서 마시는 것과 또 다른 그 맛과 또 이야기도 있잖아요. 네. 그렇고 이제 고산지대에서 자란 만큼 맛과 향이 강하고 또 카페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요. 아 그래요.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제 얘가 좀 까칠합니다. 그래서 병충해에 약하고요. 세심한 보호와 이런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로부스타는 어디입니까? 여기 네. 제가 보니까 유명한 커피 원산지는 다 아라비카인데요. 그렇죠. 네, 에티오피아, 브라질, 로부스타는 콜롬비아. 콩고인데 저희가 콩고? 이제 코발트 얘기하면서 코발트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라고 얘기를 나눈 적이 아프리카 콩고. 있었잖아요. 네. 네.
근데 뭐 서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또 동남아 쪽에서도 이제 재배가 되고 있죠. 네. 아까 이제 아라비카는 굉장히 작황이 어렵다고 했잖아요. 예민하다고. 네. 로부스타는 어떻습니까? 로부스타는 상대적으로 지대가 좀 낮은 데 네.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용이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예. 봐서 아라비카는 원두 커피용이지만 로부스타는 인스턴트용이어가지고요. 네. 좀 더 대중적으로 이렇게 퍼져 나간 커피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러면 용도를 봤을 때 인스턴트 같은 거는 네, 로부스타를 많이 쓰겠어요. 그렇죠, 네. 그렇죠. 네. 그럴 경우가 있겠죠. 네. 하고 아라비카는 좀 약간 고급 쪽 뭐 이렇게 보면 되나요? 네, 아라비카는 이제 원두로 내려 마시는 쪽이 좀 더 많다. 또 로부스타는 카페인이 아라비카보다 2배 정도도 많기도 하고 네. 훨씬 더 이제 대중적으로 또 뭐 쓴맛이 강하고 향도 강하지는 않지만 뭐 병충해에도 강한 만큼 훨씬 더 작황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 일상 속에 이제 퍼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원자재 랩 시작할 때마다 매 시간 빠지지 않았던 나라가 네, 브라질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맞습니다. 브라질은 지금 안 끼는 데가 없어요. 안 끼는 데가. 그러면은 뭐 브라질은 지금 이 막 가격 급등에 뭐가 잘 살거나 경제가 잘 돼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요. 브라질은 지금 미스테리입니다. 이게 정말 원자재 강국이네요. 브라질에 네.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. 많아요, 아무래도 저. 친구분들도 있고 네, 그러시다 브라질에 보니까. 있죠. 네. 네,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왜 그럴까 이제 네. 찾아봤더니 이제 커피만 우리가 봤을 때도 이제 커피 같은 경우는 노동 집약적인 농업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. 저렴한 노동력이 또 관건이거든요. 근데 일단 네. 커피만 따지고 보면 수출로 브라질이 1위입니다. 1위죠. 압도적인 1위인데도 몇 개 더 한번 정리해 주세요. 우리 원목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. 네네. 네. 원목은 일단 60여만 톤의 목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 네. 임업 대국 브라질이. 네. 그래서 그리고요. 네, 상당히 많이 원목에서도 유명하고요. 또 네. 농산물에도 또 웍수수, 대두 막 이렇게 있고. 대두도 또 브라질. 네, 또 예전에 한때는 또 19세기까지만 해도 고무나무 재배를 독점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. 뭐 고무, 염료 재배 이런 쪽도 꽉 잡고 있었고요. 그렇죠. 네. 또 저희가 뭐 요즘에 육고기 대신해서 가공육도 많이 먹지만 가공육 쪽에서도 양기업이 또 상당히 많이 번축을 했다. 네. 그리고 사탕수수, 사탕수수. 설탕 네. 원료이기도 하고 또 바이오 연료 이렇게 대체제이기도 하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그쪽도 많이 쓰고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커피 수출량 1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진짜 이 정도의 원자재 강국인데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네. 왜 브라질 자체로는 안 되나? 네. 왜냐하면 이제 노동력이 아까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네. 그 유럽에서 이민자들을 이제 대거 브라질에서 받아들이면서 이쪽에서 이제 커피콩 재배 쪽에 인력을 많이 투입을 했었고 네. 그 다음에는 뭐 일본이나 이런 아시아 등에서도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. 네. 네.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많이 이제 재배를 하다 보면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이제 힘을 추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. 이제 나라에서 이제 이번에는 커피보다는 약간 사탕수수 쪽을 좀 더 많이 수확하자, 옥수수를 많이 수확하자 한 정책을 펼칠 정도로 약간 인력이 좀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이제 그러고선 또 뭐 우리가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, 뭐 코스타리카 뭐 여러 가지 얘기까지 있는데 네. 여기에서 일단 바로 투자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네. 커피도 ETF가 있기는 한데 네. 약간 여기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루긴 좀 그렇고 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아실 것 같죠? 바로 이 네. 기업이죠. 네. 네. 맞습니다. 커피 기업이면서도 뭐 핀테크 기업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. 좋습니다. 바로 표현. 네. 스타벅스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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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벅스 주식 얼마 전에 지난달에 이제 뭐 실적 발표도 있긴 있었는데요. 네. 그 향방을 가르는 이제 주요 요소가 또 중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. 중국인은 뭐 춘절 시기나 이동 제한 이런 시기나 아니면 코로나 확산 재확산 이런 것들이 약간 요소가 되는데 네. 그런 가이던스에서 외식 업체들이 바로 빠르게 회복을 보여주는 것을 바로 바로미터로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연초 대비 6%, 최근 1년간 45% 상승했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